옥동자의 선택은 바로 어디? 그렇죠, 냉면집이었습니다. 냉면집에 가서 7시 반까지인데 걔가 6시 반인가 뭐 10분인가 갔어요. 그래서 그날 할 걸 미리 싹 해놨어요. 무슨 뭐 온육수, 냉육수, 그 다음에 무슨 뭐 반죽 다 쳐놓고 고명사리 다 세팅을 해놓고 계란 다 삶아놓고 물 펄펄 끓여놓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육수통 앞에다가 A4지를 딱 갖다 놓고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실장님께, 실장님이 뭐냐면 주방장은 실장이라, 존경하는 실장님께 이렇게 씁니다. 제가 편지를 쓴 이유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죠. 가장 인간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죠? 뭘 걸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걸쳐놓고 그리고 KBS로 갑니다. KBS에 도착한 순간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땅에 웃기는 놈들이 저렇게 많단 말인가. 1000명 가까운 애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반절한 500명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응? 내 얼굴이 평범해. 무슨 애들이 얼굴에 사고를 내고 온 줄 알았어요. 지독하게 생긴 거야. 혹시 오지연 압니까? 500명이 오지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징그럽게 생겼어. 알고 봤더니 KBS 공채는 개그맨만 공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운서도 같이 공채를 봅니다. 그래서 한쪽 줄은 아나운서 줄이었고요, 한쪽 줄은 개그맨 줄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 줄은 잘생긴 줄이고 한쪽 줄은 못생긴 줄입니다. 어디가 개그맨 줄입니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못생긴 줄에 서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되게 편안해요. 그런데 저기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러고 봤더니 원서마감 5시 써 있어요. 원서마감 5시. 근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 3시 반 됐거든요. 시계를 딱 보니까 진짜 3시 반 됐어요.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갔다가다가는 원서 못 받겠는데. 그 생각이 딱 들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딱 한 순간에 그 생각을 나만 합니까? 다른 애들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줄이 앞으로 막 쏠리더니 막 놔주세요 놔주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순간 줄이 얽히고 설키고 난리가 났죠. 어디가 개그맨 줄인지, 어디가 아나운서 줄인지, 원서를 나눠주고 있는 여자도 헷갈려요. 문제가 된 건 뭐예요? 나잖아요. 줄 한 번 까딱 잘못 썼다가는 내가, 응? 아나운서 원서 받게 생긴 거야. 아이고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나 개그맨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발을 동동 걸고 있었는데 저기 맨 앞에서 원서 나눠주고 있는 여자가 정신없이 원서를 막 나눠주고 있다가 우연히 맨 뒤에서 발을 동동 걸고 있는 내 얼굴을 딱 봅니다. 개그맨 시험 보러 왔죠? 이쪽으로 오세요. 발 알아맞히는 거야. 어떻게 알아맞혔지? 난 그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눈썰미가 좋은 여자야. 갔더니 개그맨 원서를 주더라고. 해서 야, 이게 개그맨 원서구나. 그러면서 썼어. 쓰고서 원서를 탁 내고 가려고 딱 하는 순간에, 아이 딱 가려고 그러는데 이 원서 받는 여자가 또 엄청 이쁘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바바리 콧대를 팍 풀럭거리면서 걸어갔어요. 그땐 또 왜 바바리가 유행이어가지고 난 또 땅에다가 질질 끌고 다녔잖아. 팍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내 뒷모습을 보고 반했는가. 내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정종철씨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네. 그랬더니 뒷장도 마저 쓰셔야죠. 그래. 정신 모름 놈이 뒷장을 안 썼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뒷장을 넘겨봤다. 넘겨보자마자 또 깜짝 놀랐어요. 뒷장에 뭐라고 써있느냐? 응? 원고를 쓰시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원고를 쓰시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할 개그를 글로 써라 그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준비했던 개그는 각종 오락기 성대모사, 전국 노래자랑 음악 반주기, 각종 사물 기계음 성대모사, 돼지 멱 다는 소리, 개소리, 사람 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이런 거.
혹시 그거 알아요? 오락기 중에 저기 저 테트리스 이런 거? 네. 또또 때려로리 또또리 또또 때려로리 또또 때려로리 또또리 또또 때려로리 또또 떨어띠르 또로 또또 때려 또또 떨어 또또 떨어띠르 또로 또또 떨어 또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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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라 또또라 또 알죠? 보글보글 알아요? 보글보글. 그러니까 막 파란색하고 형광색 알잖아요. 그 공룡 이렇게 나와가지고 방울 내는 거 그죠? 이건 소리. 이런 소리. 그래서 뭐 자동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런 소리. 뭐 비행기가 날아간다 그러면 이게 날다 말죠. 왜냐면 제 숨이 차니까요. 죽을 뻔했어요. 그냥 대충 끝내려고 그러더니 여러분이 중간에 저쪽에서 박수 쳐가지고 2초도 있다가 죽을 뻔했죠. 이런 소리들. 그다음에 무슨 뭐 개소리다 그러면 개소리 어떻게 나요? 개소리가 에? 멍멍 그렇게 쓰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응용을 했어요. 길 가다 보면은 남의 집 대문 앞에 빨간색 낙하로 세 글자 써놔요. 뭐라고 써놔요? 개조심 써놓죠. 그러지 웬만하면 들어가면 안 되죠. 10중 8구 100발 100중 저런 개들이 있죠. 볼따구니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허연색 춤을 질질 흘리면서 눈썹은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시선은 무조건 12시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무식한 개들 이런 개들이 있죠. 이런 개들은 사람을 봐도 절대로 안 쫄아. 그냥 기본적으로 게을러서 항상 자다가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개가 좀 일어나서 봐야 되는데 귀찮아. 그냥 눈만 떠 이렇게.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죠. 그럼 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본 적이 없거든. 저놈이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계속 다가오죠. 그럼 저놈이 미친놈이 맞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으르렁대는 거야. 하는데 그게는 막 짖잖아요. 자기만의 선이 있어. 지가 선을 그렸어요. 사람 눈엔 당연히 안 보지. 개가 거는 거니까. 사람이 걸어오다가 그 선을 넘어오면 짖어. 그건 안 짖어. 하다가 사람이 금 넘었다. 그럼 짖는 거야. 뭐 이런 개소리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했어요. 내가 준비한 게 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물 소리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비트박스를 한다 뭐 그런 거는 이제 개그맨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려고 뭔가 좀 선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 거고.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 그 뭡니까 저기 그 핸드폰 모바일 방송국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바일 방송국을 보시면 유튜브랑 다른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진 국내용 어떤 방송국이에요. 모바일 방송국인데 거기서 아마 그 제가 나올 거예요. 그 비트박스 경연 대회를 제가 MC를 맡아서 7명의 비트박서 애들을 이제 한 주마다 하나씩 탈락시키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못된 역할을 제가 맡았는데 사실 그 비트박스도 사실은 이제 제가 거의 1세대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여러분 기억도 못 하겠지만 룰라 막 이런 양반들 나올 때 막 그 듀스 이런 양반들이 비트박스 한다고 했던 그런 비트는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거고 이제 뭐 기본적인 비트는 이제 드럼에서 나오는 거니까 드럼 이제 동그란 큰 복 이거를 이제 킥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입을 딱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빵 터트려주는 어떤 파열음으로, 예를 들면 킥 소리는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작은 북은 이제 스네어라 그래서 짝대기로 때리면 나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가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합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 드럼에서 보면 이제 심벌지처럼 생겨서 하이햇이라고 하는데 스틱을 때리면 그래서 세 가지 합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트 이제 뭐 그런 거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개그맨 되고 나서 한 거고. 아, 무슨 뭐 박수가 나와도 무슨 가요 무대 온 것도 아니고 힘드네요. 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다 이런 소리들을 이용한 어떤 그런 개그를 준비했는데, 문제가 된 거는 원고를 쓰라며요. 내가 할 개그를 글로 쓰라며. 이걸 어떻게 글로 써요? 썼어요. 도또띠루리루 도또또루 도또띠루리루리, 똥치기 똥치기 똥똥칭, 우르르 구구르 우르구르, 가로 열고 선 넘으면 가로 닫고, 어부르 거푸르 어부르 거푸르, 침을 튀면서 놓고 찍어 놓고 개소리 이렇게 써놓고, 아주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써야지 뭐 어떻게 뭐 어떤 장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쓰고 원고를 냈어요. 집으로 왔어요. 엄청 울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응? 내가 또라이였어 그러면서. 솔직히 안 그래요? 진짜 방송국 상대로, KBS 방송국 상대로, 그것도 공채 시험 원고를 써서 낸다는 놈이 걷다 대고 똥치기 봉치기 썼는데, 그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붙은 게 신기하죠. 그죠? 다음 날 아침 딱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되자마자 내가 이 생각했지. 주방장한테 뭐라고 빌까? 주방장한테 빨리 가서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양말 신고 가려고 딱 그러는데 생각이 뭐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다음 날 아침에 무조건 그 ARS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한 날이에요. 맞다.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전화를 해보면 뭐라나, 떨어진 건 뻔한데, 그러면서 왼손은 이미 전화기를 향해 가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확인 사달라고 전화했다. 띠띠띠띠띠띠띠 KBS 공채 15기 예비 합격자 명단 발표입니다. 서비스 번호를 띠띠띠 160번 정총철. 합격입니다. 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합격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3번 4번을 다시 들었어. 계속 들었어. 그런데 계속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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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에 나온 가사랑 똑같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종철나라 만세. 그래가지고 신단다 그래가지고 그냥 1차 합격이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 KBS로 뛰어가게 됐죠. 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기분이나 그때 어떤 그 하다못해 진짜 뛰어갔던 어떤 보도블록 색깔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알록달록했던 거. 여의도역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딱 나와갖고 KBS 간판 저 앞에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설레었던 그 기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진짜 2차 시험 본다고 갔어요. 2차 시험 면접이에요. 1차가 서류 조정이고요. 2차가 면접, 3차가 지정연기, 4차가 자유연기 및 공개방송, 4차까지 붙어야 돼요. 이제 솔직한 얘기로 저는 2차, 3차, 4차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놨던 게 워낙 많은데, 개인기가 그렇게 많은데, 솔직히 꽃감 빼먹듯이 하더라도 2차 때 3개 하고 4개 하고 뭐 3차 때는 한 5개 하고 4차 때는 4개만 할까? 뭐 이런 수준이니까 솔직히 안 떨리죠. 그죠? 자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된 건 1차 서류 조정이었는데 똥치기 봉치기 쏘는 원고가 붙었으니까 제 사기는 거의 뭐 하늘을 찌르죠. 무조건 될 거다. 2차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솔직히 면접만큼 정말 자신 있었고, 왜냐하면 내 얼굴 보고 안 웃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자신 있었는데 문제가 된 거 딱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면접 볼 때 그냥
준비한 거 시키지는 않잖아요. 뭐 어려운 거 물어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당신 왜 개그맨이라고 합니까? 성인 시트콤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개그와 코미디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거. 당신 하필이면 왜 KBS 입사원서를 냈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거 물어볼까 봐 되게 걱정됐었어요. 냉면집에서 냉면만 짜다 온 놈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그냥 나한테 그냥 개인기 시켜라, 개인기 시켜라. 나 지금 개소리 충만하다, 개소리 충만하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160번 들어오세요 그래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려.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이러고 들어가서 딱 서 있는데도 계속 그래. 제발 물어보지 마라, 제발 물어보지 마라. 그런데 한 9명 10명 되는 PD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 끝에 있는 PD가 입을 딱 여는 거야. 160번 정종철 씨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질문 들어갑니다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그죠? 기도 제목이야? 바꾸면 돼요. 응? 쉬운 거 물어봐라, 쉬운 거 물어봐라, 쉬운 거 물어봐라 이렇게 바꿨더니 자,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들으시고 물음에 답하시고요. 괜히 쓸데없이 웃기겠다고 우스갯소리 얘기했다가 괜히 감점 당하지 마시고 질문에는 충실하게 대답하시고 개인기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준비하신 거 그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얼마나 더 떨려요. 낯선 장소 와가지고 낯선 사람 보고 떨리지. 사람들 앉아가지고 웃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웃겨봐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떨려. 덜덜덜 떠는데 뭐 물어볼까 더 걱정이 되는데, 자, 정종철 씨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종철 씨. 정종철 씨. 똥치기가 뭡니까?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똥치기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쏘는 똥치기 뭉치기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그랬더니 그 똥치기가 이 똥치기였냐면서 사람들 표정이 전부 다 그러면서 2차 시험이 합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3차 시험 보러 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제 작전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딱 밀었더니 또 빵 터져가지고 3차 합격되고, 4차 시험 공개방송이라 관객들 딱 와요. 번호표 이렇게 달고 제일 웃긴 사람 번호 기억했다가 찍어주고 가면 돼. 최다 득표자가 1등 13등한 애들면 개그맨이 됩니다. 970명 중에 제가 거기서 3등을 하죠. 그러면서 개그맨 한 번에 땅땅땅 붙었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나 개그맨 한 번에 돼가지고 되게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딱 붙고 나서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 1차 시험 때 어떻게 붙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차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제가 개그맨이 못 됐을 것이고 이 자리에도 없죠. 어떻게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을까? 똥치봉치 썼는데.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침 안 바르고 넘겨서 2장이 넘어갔나? 이게 밑에 거 깔려갖고 내 거 자연스럽게 합격자로 넘어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다가 네가 그놈이구나 불합격 그럴까 봐 입 싹 다물고 있다가 조금 묵혀놨다가 이제 내가 옥동자를 하면서 이제 내 이름으로 아이스크림이 나오면서 그죠? 이제 난 못 자르겠지. 그래가지고 그때 물어봅니다. 감독님한테 저 1차 시험 때 똥치기 봉치기 썼는데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알지. 그거 저 어떻게 붙은 겁니까? 물어봤죠. 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는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원고를 이제 다 마감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서 다음날 합격자 명단을 발표해야 되니까 합격자 명단만 빨리 넘긴대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보고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막 출연했는데 PD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출연하는 그 과정에 갑자기 KBS 사장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들어오니까 PD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PD가 딱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됐어요? 앉아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개그맨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뽑도록 하세요. 이 개그맨들은 말이야, 이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원고들도 참 재미있을 거야, 그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 3사 중에 제일 먼저 원고를 받다 보니까 아주 경쟁률도 괜찮고 좀 퀄리티 있는 애들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보도록 하세요. 이게 다 원고 아니야? 그러면서 사장님이 그 많은 원고 중에 한 장을 쓱 끄집어냅니다. 쓱 끄집어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원고가 제 원고입니다. 제 원고를 딱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사장님이 좋아한 게 아니라 화를 내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요. 그 왜 사장님이 높은 양반이 화를 내시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똥치기 붕치기 써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해.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유, 하필 이걸 보셔가지고 합격자 원고는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세요. 이거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야, 이놈 자식들아, 누가 이따 원고를 받아가지고 사장님 눈에 띄었잖아. 그러는데 사장님이 다시 내 원고를 뺐죠. 아이, 놔봐요. 아니 이 사람 말이야. 네, 사장님 어떡할까요? 아니, 이 사람 원고를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사장님이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시킨 거야. 물어보려고. 물어보고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제 원고에는 진짜로 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물어보고 떨어뜨려라. 근데 실제로 물어봤는데 재밌으니까 합격이 된 그런 케이스죠. 이 이야기는 그 KBS 그 강연백 독지에서 제가 이 얘기를 25분 동안 한 적이 있고요. 그 KBS 아침마당 목요 특강이라는 프로그램 나가서 요 얘기로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사실은 이 얘기는 KBS 사람들 PD며 작가며 아니면 무슨 뭐 개그맨 선배며 후배며 할 것 없이 이 얘기는 거의 대부분 합니다. 마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격 실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딱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난 이 정도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부럽죠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운이 좋다 얘기하는데요. 전 여기서 물음표를 하나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만약 중학교 2학년 때 개그맨을 꿈꾸지 않았다면, 이라는 물음표를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그려보자면, 내가 만약 중학교 2학년 때 녹음기를 사지 않았다면, 이라는 물음표를 그려봅니다. 만약 그 물음표에 하나라도 노라고 대답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내가 열심히 나만의 어떤 개인기를 만들기 위해서,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옆구리를 꾹 찌르면 개인기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남들이 생각하는 저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사람들 앞에 그 기회를 잡아서 당당하게, 또는 눈을 부라리면서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내 모습을 100% 감독관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어떤 땀방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조금이라도 게을리했다면, 쫄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웃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아무리 어떠한 큰 기회가 찾아왔어도 저는 탈락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 드리는 건, 분명한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와도 같은, 마치 정말 이벤트를 맞은 것처럼 정말 신기하리만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저처럼 사장님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 물어보라 그래. 그래서 합격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니까요. 크든지 작든지. 근데 분명한 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런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기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저는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빠져 사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도 16년째 찍고 있어요. 16년째. 그 보면 그 논현동의 강남 그 학동 초등학교 앞에 작은 스튜디오를 하고 있어요. 제가요. 구디 스튜디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그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연예인들이 우리 스튜디오에 다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시작한 일인데 제가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공개는 따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사진은 다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알아요? 드라마 거기 보면 포스터 있는데 왜 그 임수정이하고 소지섭이하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에? 빨간색 쓰레기통에 그죠? 제 사진이에요. 뭐 첫 손님이 김정은 씨였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우리 스튜디오가 이제 반했죠. 우리 스튜디오에 나의 뽀샤빠레. 그래가지고 계속 소개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뭐 어떤 드라마 포스터나 스틸 같은 거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구디 스튜디오라고. 그리고 이제 뭐 운동에도 잠깐 또 미쳐가지고 운동 3년 반 동안 운동하고 지금 한 1년 2개월째 쉬고 있거든요. 3년 반 동안 제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운동을 왜 시작했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그때 막 몸짱 소리 들으면서 지금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죠. 동글동글하고 이제 귀여워졌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운동 막 하고 그럴 때 제가 원래 그 특징이 있어요. 저는 원래 한 가지를 파요. 거의 파는데 그걸 파면 거의 끝까지 갑니다. 거의 끝까지 파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면 몸을 처음에 살 이렇게 맞박이 끝나고 살쪘을 때 한 86kg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 발가락이 안 보였어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목도 막 없고 막 엄청 살쪘는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신 임종 직전에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제가 5살 때 6살 때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바나나 우유라도 얻어 먹으려고 아버지 그 목욕탕 가서 등 밀어드렸던 그때 아버지의 몸이 기억나거든요. 사실은 아버지다 그러면 그때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지금의 내 모습을 기억하겠구나. 청년일 때 내 모습. 진짜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우리 아빠가 싸움 제일 잘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청년일 때 가장 힘이 왕성할 때 그때 모습 기억하겠구나. 그럼 지금 내 모습을 기억하겠네. 거울에 딱 비춰봤는데 무슨 미쉐린 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애들한테 이 모습을 좀 아빠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 반 만에 소위 말해 진짜 그 사진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리니까 몸짱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몸이 거의 다 말려놨죠. 그냥 막 바싹. 그러니까는 뭐 그때 52kg까지 만들었죠. 86kg에서 52kg 딱 되니까 허리가 23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딱 만들었더니 또 운동하고 23 딱 만들고 딱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아파 보여 이래요. 그 조영구 아저씨 말린 것처럼 너 아파 보여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나 운동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헬스장에 막 돌아다니는데 이런 사람들 막 돌아다녀요. 떠바리들이. 그래서 저런 사람처럼 돼볼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기를 또 하루에 1kg씩 먹어가면서 운동을 또 다시 한번 또 엄청나게 심하게 했죠. 헤비듀티라 그래서 절대 유산소 안 하고 웨이트 운동으로만 1시간 딱 되고 1시간이 아니 딱 50분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체중을 다시 한 80, 한 2kg까지. 근데 체지방은 12%, 13%.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팔이 진짜 이만해져요. 입을 수 있는 옷도 없어요. 진짜 이만해졌어요. 그 사진은 내 핸드폰에만 있어요. 엄청 비호감이에요. 왜냐면 이만하니까. 예. 이런 몸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진짜로요. 안 접혀요. 이게 팔이요. 이게 이 카라가 이게 이렇게 서잖아요. 옷깃이 서면 내려야 되잖아요. 이걸 못 잡아요. 이게 안 닿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쫙 줄여놨어요. 다시 한번 줄여놨는데 그때 또 다시 꽂힌 게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그래서 영어도 솔직히 제가 이제 공고 나왔고 영어 뭐 이렇게 전혀 뭐 형들이 그래요. 여건도 없이 생겨갖고 영어 한다고 그러는데 영어도 솔직히 뭐 배운 지 지금 1년 2개월 쉬었다 그랬잖아요. 딱 지금 1년 2개월 됐어요. 영어 한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팔 때 제대로 파니까 그래서 운동 잠시 내려놓자. 나 진짜 좋아하는 운동이지만 잠시 내려놓고 이거 영어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 따로 했는데 뭐 평소에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책상 두고 이렇게 영어 공부하라 그랬으면 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고요. 저는 지금도 그 no problem 할 때 그 problem 그 글자를 못 써요. 스페링이 뭔지 몰라요. 예, 알파벳은 알아요. 근데 몰라요. 그렇지만 CNN은 들어요. 그 뭐 뉴스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 그런 거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은 영화 같은 거는 그냥 봐요. 물론 뭐 100이면 100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한 뭐 그래도 거의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또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도 한번 해볼까? 근데 왜 영어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영어를 못할까? 아니 초등학교 때 6년 배우고 중학교 때 3년 배우고 고등학교 때 3년 배우고 대학교 때 토익 토플 한다고 한 4년 정도 파면 최소한 현지 애들 미국 애들 8살 9살 정도 영어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잖아요 솔직히. 이론적으로 8살 9살 여러분들 한국 애들 8살 9살짜리 애들하고 대화해 봤어요? 우리 아들이 8살 9살이잖아요. 못하는 말이 없죠. 못 알아듣는 말도 없고요. 그죠? 욕도 해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진짜로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한 20년 가까이 영어를 배웠는데 왜 영어를 못해? 왜 외국 사람만 보면 덜덜 떨어야 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여러분들 그 간혹 여러분들이 고의든 실수든 여러분들이 어둠의 경로로 영화를 다운받았을 때 그 자막 파일이 어떤 거는 영문 자막만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영문 자막이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이 뭔 말하는지 들려요. 근데 영문 자막을 끄면 그 다음부터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런 공감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를 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영어를 하죠. 맞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한국말을 배웠냐 생각을 해보라고죠. 한국말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국어는 배우죠. 한국말은 안 배우잖아. 말하는데 문법이 뭐가 필요해? 그냥 말하는 건데 생각나는 대로. 그 왜 문법을 배워? 그거는 영어죠. 영어. 그냥 영어 학문. 실질적인 영어. 왜 문법이 필요하냐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거든요, 엄마. 왜냐면 엄마가 계속 엄마, 엄마 해봐 그러거든요. 엄마, 엄마 그러면 이상한 물체가 다가와갖고 계속 엄마, 엄마 거려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줬어. 그랬더니 엄마가 막 웃으면서 좋아해. 아, 저 사람이 엄마라 그러니까 좋아하네. 저 사람이 엄마인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마인가 보다. 그래서 엄마, 엄마 하면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엄마구나. 엄마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라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쉬, 똥, 오줌, 아빠 이런 거 배우죠 나중에. 그러다가 단어를 점점 모으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단어의 조합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말처럼 비슷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 어순을 잡고. 그러다가 뭐 배워요? 기억, 니은, 가나다라 배우죠. 말이 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를 배울 때 희한하게 ABCD부터 배워 그래? 그 생각이 듭니다. 왜 발음 기호를 보고 배우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를 따라해봐야겠다. 성대모사 해야겠네. 영어를 성대모사 하면 되겠다. 뭔 뜻인지 몰라도 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250문장 추렸어요. 그 CSI의 그 과학수사대죠. 그 CSI 과학수사대 250문장 추렸어요. 긴 걸로, 제일 긴 거. 뭔 뜻인지 몰라도 되니까 그냥 긴 거. 성대모사 하겠다. 하루에 5문장씩. 그러면 250문장이면 50일이면 끝나요. 그죠? 그 성대모사 50일이면 250문장 끝나고 그걸 거꾸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줄줄줄줄줄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면 그때 자막을 봐요. 종이를. 글씨 써 있는 거 대본을.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저 말이 저 말이었구나. 이것만 해요. 그냥 영어 사전 보지 않고 그거 뜻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것만 봐. 그리고 덮어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막 카테고리가 그려져요. 신기하죠. 뭐 길이는 뭐 이 정도. 뭐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a coin collection expert. He said the story goes that this coin was used by Abraham Lincoln. 요 정도 길이. But so assuming that there was no big baby mix-up at the hospital, I'm thinking the Christian Italian have to be assaulted. 요 정도 길이. The Mr. Taylor is the only person who can talk to President Windu withering our troops in Singala, and that is the best way to prevent his attack. 요 정도 길입니다. 이거를 250문장 가요. 더 하라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니까 뭔 뜻인지 몰랐는데 그게 50문장이 100문장 되고 100문장이 150문장 되고 200문장 되고 250문장 되니까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에요. 굳이 내가 애플 사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애플은 애플인 거죠. 그 대신 발음 기호대로 배웠으니까 애플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애플 얘는 애플이라고 할 거야. 애플 사과니까 애플 이러겠지. 계속 들어봤는데 얘는 애플이라고 발음 안 하거든. 애플 이래버리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듣는 대로 그대로 뱉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그래서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제 선생님은 유튜브입니다. 제 선생님은 영화고요. 제 선생님은 미드예요. 그냥 그런 것만 봐요. 그냥 좀 계속 그렇게 해요.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재미없었으면 안 하지. 근데 재밌어. 엄마가 공부해라 그럴 땐 한 번 기회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이게 재미로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속 제 어떤 그릇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용도가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제 그릇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저도 내 가족들 있고 내 아들 있고 내 딸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이고 내가 잘 돼야지 내 가족이 잘 되죠. 그죠? 그러나 보통의 성인들은 그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잊고 사냐 하면 사람들한테 자 제가 조금 있다가도 질문 받겠지만 이런 질문을 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되게 답답한 소리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디 뭐 기업체 강의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만 질문 받으면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어떻게 몸짱을 만들었어요. 아유 저기 그 뱃살 좀 들어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영어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아유 팔 너무 얇어 좀 두껍게 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고 살 좀 다이어트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전 딱 한마디 하죠. 살 빼고 싶어? 살 찌우고 싶어? 몸매가 이뻐지고 싶어? 대답은 다 똑같아요. 운동하세요 그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거의 100이면 한 8, 90은 그러는 것 같아요. 운동하세요 그러면 웃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알죠. 근데 시간이 없어. 그래요. 나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말이죠. 그 사람 되게 불쌍해 보여요.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하루에 24시간 주어져요. 서울역에는 노숙자도 하루에 24시간 주어지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거든요. 똑같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뭐 옷 잘 입는다고 돈 많이 있다고 1분 2초 더 주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24시간 공평하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공 바로 나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24시간 후에 죽습니다라고 가정합시다. 진짜 24시간 후에 여러분 죽어요. 되게 슬프죠. 하나 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48시간 후에 지구에 종말이 일어납니다. 뭐가 하나 떨어졌어요. 별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48시간 후면 정확하게 지구랑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지구촌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후에 나의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48시간 후에 지구의 종말이 두렵습니까? 당연히 24시간 후에 나의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나로 인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보는 시점과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잡고 움직이는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마다 되게 웃긴 게 누구나 다 24시간에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에다 투자를 하고 친구들에게 투자하고 동호회 활동하는 데 투자하고 한 장 꺾는 데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다 쓰다 보니까 정작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위해서 24시간 중에 단 1시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들으셨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아, 그럼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써야겠다. 제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들이 즐기는 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라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꼴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